그런가 하면 이제 국회에서 환노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큰 영향이 큰 노란봉투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네, 좀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 노란봉투법이 처음으로 제기된 거는 2004년입니다. 2004년. 네. 네, 그런데 이제 2025년에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사실 21년 만에 이렇게 통과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법인가 이해를 잘 못하세요. 네.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설명을 그럼 간단하게 노란봉투법을 해주실까요? 사실은 이 법은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네. 노동조합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노동조합법 2조 3조의 개정 문제인데 이것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 아마 14년도입니다. 14년도인가요? 네. 쌍용자동차 네. 2009년 아닌가? 하여간 이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100억 원대의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또 가압류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월급도 못 받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 성금을 모아서 그 노동조합에다 이제 돈을 기부를 했는데 그거를 월급을 과거에는 노란 봉투에 넣어서 월급을 줬어요. 그래서 그 성금을 그 노란 봉투에 넣어서 전달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란봉투법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환노위원장이시니까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첫 번째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 교섭의 상대자가 사용자하고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용자의 범위를 좀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과거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그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하고 협상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예. 교섭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 원청의 그 사용자들은 우리는 직접 근로계약을 한 게 아니니까 교섭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섭을 회피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CJ 대한통운 사건이라든가 또 그 현대제철 사건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는 교섭할 그 의무가 있다. 교섭할 당사자가 된다. 이렇게 그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이제 그 법안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도 네, 그렇죠.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제 원래는 현행 법에 따르면 그 합법적인 파업이나 분쟁으로 인한 합법적인 교섭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법 파업이라든가 불법 분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는데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노조 활동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과도하게 노동자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압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노동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남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남용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한 취지에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각자의 책임 분담 비율로 각자 청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을 거기다가 넣은 거죠. 그러니까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이용해서 노동 행위를 막는 행동을 막고자 하는 남용하는 것을 남용을 막고자 하는 게 노란봉투법. 그 취지가 네.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분규가 계속 생길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노사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남용하거나 또 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사람이 교섭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사실 합리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노사관계를 어찌 보면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는 어찌 보면 사람을 살리는 법 또 노사가 상생하는 법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왕이 하던 것을 좀 새롭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이 현장에 잘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현장의 혼란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 이제 우리 사회에 좀 어떤 영향을 이 법이 좀 끼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도 네. 실질적으로 그 이런 근로 조건을 지배하면서도 교섭을 회피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교섭을 실질적인 교섭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남용하는 걸 막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정상적인 이런 그 노사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모든 법들이 어떤 효과가 있으면 이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 법을 두고도 당연히 이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다. 아니면 이제 공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공사기간? 네, 공사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뭐 이제 아파트 가격 오르거나 아니면 뭐 이제 물가가 좀 오를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을 말씀했으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아파트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꼭 인건비 때문에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재비가 최근 몇 년간 뭐 35% 이상 오르고 뭐 철근값만 해도 한 60% 정도 이렇게 오르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에 결정지는 건 대부분 그 땅값이거든요. 땅값이 거의 반절 정도 되는 문제여서 인건비가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크지 않다. 그건 상당히 오해에 기반한 게 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인건비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약간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원하청 관계, 네. 원하청 관계에서 그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원청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그 하청 노동자도 원청의 사용자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섭을 해서 원청의 상황 또 하청업체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이제 서로 교섭을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뭐 그 임금이 올라가는 수준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건 교섭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노란봉투 통과됐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인건비가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과도한 걱정이죠. 알겠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그 근로 조건이 개선되면 좋은 것이니까. 그럼요. 네. 동성과 부동산의 가격 변동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기업들이 또 이 헌법 소원까지 청구를 또 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법을 만들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그 전문가들도 얘기도 들었고 또 그 경영계 재계의 입장 또 노동자의 입장들을 다 검토해서 뭐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뭐 헌법에 관련된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뭐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이 법이 3월에 시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노동계에서 어떤 좀 변화가 있을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